밤마다 담 넘던 이선비 방 안에서 이것만 하다 나왔다? 예, 여러분, 오늘 밤에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듣고 나면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한양 땅 어느 골목의 밤마다 어김없이 담을 넘는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 양반 낮에는 사대부 행세하며 점잖게 글 공부하다가도 달만 뜨면 눈빛이 싹 달라지더랍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덕거렸지요. 쯧쯧, 저 집안 양반 자식이 밤마다 기생집으로 담 넘어간다더라. 아이고매, 명문가가 망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 그가 향한 곳은 한양에서 손꼽히는 미인 기생 월양의 집?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선비가 담을 넘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한 일이, 어휴, 이거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도대체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자, 이제부터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세상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아실 겁니다. 때는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선비의 이름은 이상현, 한 성부 판관의 외아들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글재주가 뛰어나 장원급제가 확실시되던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비, 과거 시험장에 가던 길에 우연히 장터를 지나가다가 한 기생을 보게 됩니다. 바로 월향이었지요. 월향은 그저 예쁘기만 한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노래 한 곡조에 사람의 혼을 쏙 빼놓고 시 한 수를 읊으면 양반들도 고개를 끄덕일 정도였지요. 그런데 이 여인의 눈빛 속에 뭔가 슬픔이 서려 있는 게 보였답니다. 월향이 억지로 웃으며 손님을 대하고 있었고, 이상현은 그날부터 월향에게 묘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 여인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하고 말이지요. 기생이라고 해서 모두가 원해서 그 길을 간 건 아니겠지. 그리고 며칠 뒤 이상현은 우연을 가장해 월향이 있는 기생청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둘만의 대화가 시작되었지요. 나으리께서는 어찌 이런 천한 기생의 방까지 오셨습니까? 월향 낭자, 무엇이 그대를 그토록 슬프게 만듭니까? 월향은 처음엔 말을 아꼈습니다만 이상현의 진심 어린 눈빛에 결국 입을 열고 말았습니다. 저는 원래 양반가의 서녀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 적자 형님이 저를 내쫓았고 갈 곳 없던 저는 기생청에 팔려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가슴 아픈 사연인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을을 다스리는 사또, 이름하여 정학도라는 자가 월향을 탐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학도는 원래 한양의 장사꾼 출신으로 돈으로 관직을 산 탐관오리였습니다. 이 자가 월향의 미모에 눈독을 들이더니 월향의 기적 문서를 사들여 빚을 만들어낸 겁니다. 월향아, 내 몸값이 인자 300냥이다. 이걸 갚으려면 내 첩이 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사또, 조선의 법에도 기생이라 해서 강제로 첩을 삼을 수는 없습니다. 허! 기생 주제의 법을 운운하느냐? 내가 법을 안다면 내 앞에서 한번 증명해보거라. 월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법을 모르는 그녀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지요. 그녀가 이 이야기를 이상현에게 털어놓자, 월향 낭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나으리가 저를 도우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법으로 맞서는 겁니다. 사또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쳐서 말이지요. 달빛 아래 담을 넘는 이상현. 그날부터 이상현은 밤마다 담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품속에서 꺼낸 건 책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니라 경국 대전, 대명률, 추관지 등등 조선의 법전을 죄다 가져온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 월향 낭자, 오늘은 노비종 모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나으리, 다른 선비들은 밤에 술 마시고 시웃고 그러는데 어찌하여 저에게 법을 가르치십니까? 사또와 맞서려면 검이 아니라 법이 필요합니다. 낭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무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현은 매일 밤 이 시간씩 월향에게 조선의 법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엔 글자도 버거워하던 월향이 점차 법조문을 줄줄 외우기 시작했지요. 대명률에 이르기를 관리가 뇌물을 받고 백성을 착취하면 차명에 처한다. 나으리, 이게 정말 법에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또가 지금까지 저지른 짓들을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월향은 이상현의 지도 아래 사또의 비리 장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군포를 빼돌린 날짜, 뇌물을 받은 상인들의 이름, 백성들에게 부과한 불법 세금 하나하나 적어내려갔지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동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들 눈에는 그저 밤마다 담 넘는 바람둥이 선비로만 보였던 거죠. 저 선비 매일 밤 2시간씩 있다 나오더라. 체력 하나는 대단하네. 쯧쯧, 월향이도 참. 기생 주제에 한 남자만 받아들이다니. 오해가 쌓여간다. 3달이 흘렀습니다. 월향의 실력은 이제 웬만한 서리보다 나을 정도가 되었고 비리 장부는 두툼하게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사또 정학도가 참다 못해 직접 월향의 집을 덮쳤습니다. 포졸 20명을 이끌고 말이지요. 사또 정학도가 고함을 지르며 이놈들, 당장 안에 있는 선비놈을 끌어내라. 사또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담을 넘는 선비가 있다는 걸 말이죠. 사또는 이걸 빌미로 월향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계획이었던 겁니다. 월향, 내 인연 양반 자제를 꿰어 풍기를 문란하게 했으니 너와 저 선비놈 모두 곤장을 치고 기양을 보내주마. 사또, 우리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 닥쳐. 기생 주제에 감히 나리 앞에서 대꾸를 하느냐? 사또는 비열하게 웃으며 이상현을 포박하라 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월향이 품속에서 뭔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또,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 사또께서 지난 3년간 저질러온 죄목들입니다. 경자년 3월 군포 300피를 빼돌려 사적으로 팔아넘긴 일, 신축년 7월 양민 15명을 노비로 만들어 판 일, 그리고 장부를 펼치며 또박또박 읽어내려가는 월향. 월향은 배운 대로 법 조항과 날짜, 증인까지 완벽하게 읽어내려갔습니다. 사또의 얼굴은 점점 흑빛으로 변해갔지요. 이런 헛소리를! 네가 무슨 증거가 있어? 증거라면 여기 증인 명단도 있고 장부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현을 돌아보는 월향. 무엇보다 이 모든 걸 확인해 주실 분이 여기 계십니다. 품속에서 번쩍 빛나는 걸 꺼내 들었습니다. 충격. 선비의 정체는 어명이시다. 무릎을 꿇어라. 이상현의 정체는 단순한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암행어사였던 겁니다. 조정에서 정학도의 비리를 조사하라는 밀명을 받고 3개월 전부터 잠입해 있었던 거죠. 어사 나으리,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목숨만은 내 목숨은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조정에서 판단하실 것이니라. 사또는 그 자리에서 관복이 벗겨지고 포박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현은 월향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지요. 월향 낭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낭자가 만든 이 장부가 저자의 목을 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나으리, 아니 어사또. 월향은 그제야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상현은 처음부터 사또를 잡기 위해 월향에게 접근했고 그녀를 도구가 아닌 동료로 만들었던 겁니다. 만세, 어사또 만세. 동네 사람들은 그제야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그래서 밤마다 담을 넘었구나. 모든 오해가 풀린 순간이었지요. 사건이 있고 1년이 지났습니다. 사또 정학도는 귀향을 갖고 월향은 이상현의 주선으로 신분이 면천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한양에서 여성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어느 봄날 이상현이 다시 월향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어사또의 관복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양반 복장으로 말이죠. 월향 낭자 계십니까? 나으리, 아니 이 대감마님, 어찌 이리 오셨습니까? 그냥 안부가 궁금해서 왔습니다. 호호 대감마님, 오늘은 담을 넘지 않으시고 정문으로 들어오셨네요. 예전엔 그렇게 담 넘기를 좋아하시더니. 그건 아, 그리고 오늘은 또 무슨 공부를 시키실 겁니까? 아니면
오늘은 진짜 달빛 아래 무드를 즐기러 오신 겁니까? 허허, 오늘은 공부도 사또 잡기도 없소. 그냥 낭자와 차나 한잔하고 싶어서 왔소이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쩌면 이게 진짜 사랑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르지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세상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일은 정말 하나도 없지요? 밤마다 담을 넘던 바람둥이 선비는 사실 의로운 어사또였고, 천한 기생은 법을 배워 스스로를 지킨 당당한 여인이었습니다. 진짜 영웅은 소리 없이 움직인다. 인생사 세옹지마라더니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더욱 기막힌 야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